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 걸까요? 일단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고환율, 최근에 우리를 괴롭혔던 이 요인들이 오늘 다시금 되살아나면서 오늘 우리 시장 파랗게 물든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음 주는 내 포트폴리오가 조금 빨갛게 물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함께 하시면서 고민들 덜어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요, 앞으로 오를 이슈와 그 안에 있는 종목들 차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또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일단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이죠.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1대1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전화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고 참여 코드 1515 네 자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코즈부 투나잇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은 이번 한 주의 마무리와 또 다음 주 시작을 정말 좋게 다음 주에 어떤 수익을 우리가 챙길 수 있을지 도와줄 수 있는 바로 준기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저희 코즈부 투나잇 두 번째 만남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왕이 될 주식을 사라 킹스픽 이준기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하면서 수익을 내려면 싼 가격에 사고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논리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없이 우리가 한번 단타 쳐보려고 컴퓨터 앞에 앉고 HTS를 키고 나면은 사실 이런 생각은 다 날아가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테마, 이 섹터가 계속해서 올라갔었는데요. 그동안 올라간 것만 많은 분들이 쳐다보시다가 오늘 시초가 크게 뜨면서 출발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동안 지켜보시다가 오늘 덥석 무는 분들이 좀 많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테마였는지 어떤 섹터였는지 그 뒤에 한번 차근차근 저랑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장의 저점이 어디인지 과연 시장의 상승은 언제 나오는 것인지 좀 더 깊게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5월 말을 달려가고 있는데 5월 말 넘어서 6월 초까지 우리의 계좌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히든 종목 그리고 당장 공략하면 좋은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끝나셨나요, 전문가님? 더 있으신가요? 네, 먼저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를 언제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손절을 쳐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5월 말 6월 넘어서 내가 갖고 있는 보유주들은 언제 반등이 나올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이렇게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만 보더라도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자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 코스닥 모두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개인이 이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 1조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5월 넘어서 6월 둘째 주에는 FOMC 이슈랑 그리고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최근에 이제 FOMC 금리를 올리겠다.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도 결국 6월 둘째 주에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럼 언제 시장의 저점을 찍고 반등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튼튼한
펀더멘탈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1분기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이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했다라는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우리나라 증시가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에 큰 타격은 없을 거고요. 그 바탕은 방금 말씀드린 튼튼한 펀더멘탈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장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현재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포인트가 830포인트 부분의 지지 여부를 만들어주는지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둘째 주 굵직한 이슈가 있습니다. FOMC 그리고 선물옵션 만기일 이 부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해 나가시면서 시장이 언제 저점을 찍으면 난 이때 공략하면 되겠구나. 한번 저랑 같이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일단 저점에 들어가서 6월 초까지 강할 수 있는 테마들 이따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또 오늘 시장에 대한 또 금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에 있을 FOMC와 선물 옵션 만기일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하고 같이 오늘 장 마감 시황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개별 종목 장세가 굉장히 심했고 정말 소수의 종목들만 살아남는 하루였잖아요. 코스피 오늘 1% 넘는 파란불을 켜면서 2,687포인트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840선을 가까스로 지켜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 내내 약세 흐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켜내지 못한 83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은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개인이 1조 원 넘는 물량 담아냈지만 지수를 견인하기엔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고요. 코스닥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나타났고요.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기타 서비스 업종은 물량 담아냈다는 점 특징이었습니다. 종목들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을 하는데 이 납품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또 장중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반박 기사도 나왔고요. 아직 공급 확정은 아니다라는 또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변동성이 꽤 큰 하루였는데요. 결국 3%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1위부터 밑에 22위까지 다 파란불이었거든요. 그만큼 오늘 장이 굉장히 힘들었고 SK하이닉스도 파란불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다만 강했던 거 또 전선 전력 설비주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하락장 속에서 전선 전력 설비주들이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는가 하더니 오늘은 빨간불 들어왔거든요.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코스피에서 강했는데요. LS그룹 같은 경우는 북미를 중심으로 한 이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을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삭 엔지니어링이죠. 이 이삭 엔지니어링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과 그 전력 설비 예방 진단 솔루션을 공동 개발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오늘 이 종목도 강하게 상승세 나타나줬습니다. 또 조선업도 하반기 수주 기대감에 오늘 강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하락세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강하게 오늘 올랐던 건 수산. K김밥, 김밥이 아니라 금밥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김값이 정말 비싸고 또 김이 수출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CJ시푸드, 사조시푸드 다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이잖아요. 상승세 나타났고 우양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 우양이 이제 냉동김밥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인데 이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핫하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조금 스시 이런 음식이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비건푸드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냉동김밥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또 관련해서 네이처셀, 수산 이런 테마들도 강했고 또 오른 테마 화장품 쪽이었는데 화장품은 화장품 안에서도 조금 달랐어요. 스킨케어에 그동안 조금 집중되어 있던 수급이 오늘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여름 대비해서 선케어 쪽으로도 조금 수급이 몰린 상황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하고 같이 시황 얘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서 너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가지고 일단 저의 질문 먼저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전력, 설비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 오늘 또 조정받고 상승세 나타났잖아요. 다음 주에도 이 테마 계속해서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요. 네.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아직까지 투자 매력도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네.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에서 네. 뜨거운 감자죠. 엔비디아 네. 그쪽 테마, 네. AI 인공지능 섹터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올랐던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한 번 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네. 여기 더해서 아직까지 저점에서 오르지 못한 AI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오르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올라갈 때 좀 편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력 설비도 결국 올라간다면은 아직까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굵직한 이벤트도 많기 때문에 네.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가격대에 미리 정하시고 비중 고려하셔서 좀 진입을 짧게 들어가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 전선 관련주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래도 AI 반도체 관련이니까 계속해서 강할 것이다라는 얘기 주셨고요. 또 AI 인공지능 테마에 아직 저점인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야? 너무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1515입니다.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또 노란톡방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또 노란톡방에 많은 입장 부탁드리고요. 들어오시면 인사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빠른 장중 대응 전략이랑 또 추천 종목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또 전문가님께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방송을 시작하시고 수익률이 너무 좋고 또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요. 일단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들을 수익을 챙기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첫 방송에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섹터가 있죠. 바로 화장품 섹터인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AI 인공지능 테마도 좋지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런 화장품 섹터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부에 설명드렸죠. 그동안 이 화장품 테마 섹터가 저점에서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화장품이란 테마가 정말 오랜만에 상승세를 이제 그리는 테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눈여겨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화장품 섹터가 시초가가 좀 대부분 뜨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오른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덥석 물고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 섹터 제가 초반부에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해서 좋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제가 실제로 매매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클리오라는 종목을 매매 안내 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를 36,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근에 화장품 섹터도 좋은데 또 단타를 많이 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장에선 시장이 하방 압력 계속되다 보니까 단타 수급이 들어오다가 꺾이면서 쭉 떨어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단타를 하시더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클리오라는 종목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저 매수사인 드리고 오늘까지 17% 수익률을 달성했는데요. 해당 종목은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단타 대응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4번 정도 사고 팔고 대응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단타로 올라간 종목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이 대응하기 힘드신데 우리가 이 클리오처럼 결국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청산한 종목인데 오후 거래일 전에 소통방에 오셔서 매매하신 분들은 사고 팔고 3번, 4번 반복하시면서 단타 치셨다면 충분히 17%그 이상의 수익률을 거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올라갈 섹터 종목군을 여러분들이 미리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조금 올랐을 때 단타 수익 챙기고 또 떨어졌을 때 또 매수 조금 올라갈 때 매도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물론 단타를 하면 안 되겠죠. 그 시점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고 시세가 나올 때
그때 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워낙에 수급이 지금 빨리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나 섹터를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시고 그 종목군 안에서 여러분들이 단타로 사고 팔고 반복하신다면은 조금 더 손질 없이 안정적인 단타 그리고 높은 수익률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클리오에 이어서 이제 화장품 섹터를 제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화장품 섹터를 주목하고 계실 텐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은 이 코리아나라는 회사입니다. 이 코리아나라는 회사가 화장품 섹터 종목군인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기법 중에서 루트눔의 기법으로 이렇게 검은 선, 그라운드 선을 그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7월 달이죠. 작년 7월 달에 이 코리아나가 저점 기록했습니다. 저점 기록했는데 이 저점을 기록했을 때 당해 연도의 최근 고점이 여기 보이시는 검은 선이에요. 가격대가 여기 보이시는 3,900원대 라인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그라운드, 검은 선 기준을 봤을 때는 그 위에는 절대 매수 영역이 아닙니다. 먼저 이 기준을 봤을 때 통상 1차적인 저항대가 발생을 하고요. 이 코리아나라는 기업이 오늘 시초가가 이 검은색 라인 위로 올라서면서 시작을 할 때 저는 이 소통방이 있는 이 클리오라는 종목을 전량 매도 수익 청산 챙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화장품 섹터는 앞으로 계속해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근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오른 부분이 부담이 되고 루트 매매 기법에서 그라운드 선 위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게 좋다 말씀드렸고요. 화장품 섹터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동안 워낙 크게 올랐던 만큼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화장품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해서 갖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뭐 비중을 줄인다던가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가격 오면은 어느 정도 좀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 좀 계획을 갖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계획을 좀 잡기 힘들다. 난 차트 분석, 기업 분석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소통방 오셔서 저랑 같이 대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섹터 여기서 알아봤는데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 첫 번째 시간 때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렸던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린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때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불과 한 5거래일 전입니다. 이때 종가에 만약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6% 수익 구간 도달을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종목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단타도 가능합니다. 해당 종목이 눌림이 나올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 구간 들어갈 수 있으시고요. 반등 나올 때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간 종목들 잡기 힘들다 아니면 단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올라갈 섹터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 가격 전략 대응 미리 정하신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단타 하신다면 충분히 손절 없이 단타 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많은 직장인분들이 단타를 하시다 보면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손절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날 손절하게 되면은 손실이 큰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좀 기분이나 바이오 리듬도 네. 급격하게 변하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점심시간 때 밥 먹다가 보면은 제가 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옆에서 어떤 정보 손절하셨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꼭 소통방 들어오시 바라겠고 네. 저랑 같이 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단타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우리 직장인분들 항상 웃을 수 있나요? 항상 네. 그리고 40대, 50대 네. 넘어서까지 네. 저점에서 400% 올라간 오. 종목도 준비되어 네.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빨리 오셔서 네. 저랑 같이 편하게 얘기도 네. 하시고 종목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솔깃한데요, 여러분. 지금 단기적인 단기 투자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진짜 전문가님 말씀대로 약간 기분을 나의 오늘 하루의 컨디션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매수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일단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얘기 자세히 나눠줬는데 노란톡방 한번 실시간으로 보도록 할게요. 와, 우리 지금 주린이 님이 인증사진 올려주셨어요, 전문가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주리님. 이쪽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린이님이 사진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헤어 디자이너님이 머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마음에 듭니다. 수고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 지금 혹시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노란톡방의 인사와 이렇게 방송 인증 사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 전문가님께서 더욱더 이제 노란톡방에서 많은 종목들 아낌없이 나눠준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클리오와 하나기술 정말 수익률 많이 챙기셨고요.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뽑아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먼저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역시 엔비디아가 선비달 달성하면서 크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은 종목도 아닌데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고요. 이 여파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장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종목들로만 수급이 계속해서 붙다 보니 계속해서 올라가는 전력기기 여러분들 많이 사고 싶으시죠? 또 그리고 지수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은 또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눈이 가거나 증시에서 좀 지쳐서 떠나시는 분들 나오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보릿고개도 곧 끝나니까 좀 힘내시고요. 두 번째, AI발 전력 수요 폭증에 ESS 그리고 연료 전지도 계속해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랑 완전 성격이 같죠. 결국 엔비디아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인공지능 섹터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시장이고요. 이런 시장 현상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2차전지 그룹주들이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올라갈 때 겪었던 여러분들의 기분이 좀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간 종목들은 나오고 있고 또 돈 번 사람들은 많은데 그게 나는 아니고 네, 이런 느낌이 대부분 분들이 느끼시는 심리일 것 같아요. 맞아요. 자,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들도 언젠가는 꺾이고요. 떨어지던 종목들도 언젠가는 저점에서 300%, 400% 올라갑니다. 자, LNF라는 종목도 제가 2020년도인가요? 21년도 때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LNF의 네. 내부자냐? 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냐? 네. 이런 종목보단 저 종목이 좋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네. 했는데 그 종목이 5만 원대에서 34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좀 눈길을 안 주고 소외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반드시 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좋다든가 네. 세계 최초 혹은 어떤 특정 산업의 점유율 1위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해당 종목들 포기하지 마시고 주식 끝까지 저랑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커져가는 미국의 금리 인상 불안감. 장중의 환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또 최근에는 이제 헬기를 탔던 이제 대통령이 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최근에 유가도 크게 뛰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악재들은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둘째 주에 FOMC 이슈 그리고 선물옵션 만기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턴어라운드를 보일 수 있겠고요. 여기 더해서 이제 5월 말에도 이슈가 있는 거 이런 다 기억하시죠? 이 뒤에 또 자세히 시간 된다면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요즘 시장에서 정말 엔비디아, 천비디아, 갓비디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또 뭐 전력 수요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미국 쪽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6월 둘째 주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되는 시점이다라는 얘기 강조해서 해주셨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 숨어있는 LNF를 추천해 주셨던 그런 전문가님의 촉으로 보석 같은 종목들 또 지금 방송에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종목들 오늘 준비해 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최근까지 계속해서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섹터 내에서 여러분들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 솔리드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 거대한 통신 사업자를 이제 공식 벤더사로 지정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미국의 버라이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통신 장비가 왜 지금 이슈냐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이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에서 100%로 레벨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인데요. 여기 더 한술 더 떠서 이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를 관세 인상이 아니라 아예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의 거대 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의 공식 벤더사로 지정된 이 솔리드가 한번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겠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올해 11월 달에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그리고 현재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중국을 강하게 때리는 기조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현재 통신 장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종목 한번 차트 보시면서 어느 구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제 검은선 하나 그어놨어요. 이 검은선이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노란 박스로 표시해놨는데 이때 강력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크게 거래량이 또 나오게 됐죠. 자, 근데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받쳐줘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 기준은 1,000억 정도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솔리드가 방금 이렇게 네모난 박스 쳐드린 저 캔들이 바로 당일날에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장대 양봉입니다. 대략 1,400억 정도 터졌고요. 해당 캔들 기점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파동이 짧아지면서 어느 한 점으로 주가가 수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이전에 뚫지 못했던 가격대를 뚫으면서 종가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캔들이 이전에 뚫지 못했던 저항을 뚫은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추세를 강하게 상방으로 돌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기준봉 캔들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캔들의 시가 부근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되는 가격입니다. 이 기준봉의 시가 부근은 추세의 전환이 발생한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시가 밑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드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떨어진 걸 되돌린 파동이 반동 파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선이 해당 장대 양봉 캔들의 가격이 되겠고요. 가격대 약 5,9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900원대 오게 되면 눌림시에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난 이 종목이 목표가나 아니면 또 언제 급등하는지 잘 모르겠다 혹은 타이밍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 차트 보셨는데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주식을 해오신 분들이시라면 저거 히토류네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과 중국 계속해서 이 무역 갈등을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히토류가 중국에서 80%, 90% 생산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히토류를 전략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똑같이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히 주가가 가격 하락이 나왔고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작은 이슈가 나온다면 주가도 한 번 더 빠르게 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히토류,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히토류 이슈뿐 아니라 최근에 이 AI, 인공지능, 에너지난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서 관련 테마가 크게 뛰고 있죠. 특히 이 SOFC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솔리드 옥사이드 퓨어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SOFC가 현재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감자고요. 관련 기업들이 최근 5개월 만에 50% 이상 빠르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탄소 그리고 효율이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원래 히토류 사업을 유지를 합니다만 이 SOFC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오고 있고요. 이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원래 기존의 2차 전지
같은 경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액체 전해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SOFC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고체가 들어갑니다. 이 세라믹이 들어가게 되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 세라믹 도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과거에는 시장에서 히토류 관련주로 인식이 됐지만 현재는 SOFC 관련주로 한 번 더 주가가 크게 뛸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또 검은 선이 그거 있죠. 검은 선이 그거 있는데 이 검은 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루트 매매 기법이 아니라 60 변곡점 매매 기법입니다. 60대까지 여러분들 편안하게 경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법이죠. 자, 모르셨으면 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0 매매 변곡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평선 60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평선 하면은 이평선 뭐 지지 아니면 뭐 저항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동안 하락하던 이 초록색깔 60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멈추고 턴 어라운드 하는 특정 구간이 있습니다. 이 특정 구간의 가격대가 중요한 변곡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가격대 검은 선을 쭉 그어 보시면 2,760원이 나옵니다. 해당 가격대 기준으로 주가가 위아래 이렇게 반복을 그리죠. 그러다 어느 순간 바로 어제 아랫골이 달고 양봉 마감하면서 오늘 이평선 20선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한 번 더 빠른 시일 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60매매 변곡점 따라서 매매한 경우에는 추세가 길게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왜 60매매 변곡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소통방 오셔서 이래서 60 변곡점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단순히 주식이 차트만으로 된 게 아니라 어떤 논리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SNC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태양광 이슈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가 AI, 에너지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면서 떠오르고 있는데 태양광도 이제 미국이 중국의 수출 품목에 제한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난에 더해서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도 있죠. 동국 SNC가 바로 철강 사업과 더불어서 풍력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해당 종목도 60 매매 변곡점에 해당하는 기법이고요. 그동안 떨어지던 60선 이동평균선이 어느 순간에 하락을 멈추고 올라서는 구간이 이 검은 선 체크 포인트가 되었고요. 검은 선 기준으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다가 바로 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또 크게 솟았습니다. 하지만 눌림 시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목표가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소통방 오셔서 한번 언제 팔아야 되는지 또 수익 한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솔리드는 일단 오늘의 종가 5,900원대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진입가와 또 목표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 남겨주시면요. 전문가님께서 빠르게 실시간으로 또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이렇게 인증사진이 올라왔어요, 전문가님. 지금 이렇게 회전이 돼가지고 똑바로 또 피디님 이렇게 돌려주신 것 같은데 대표님 나이스 오늘 더 잘생겼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사진 마음에 드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생겼단 말은 학생 때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 들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 네. 거의 10년 만에 들으시나요? 잘생겼다는 말을? 20년 된 것 같습니다. 20년이나요? 네. 우리 정말 해버 나이스 데이 좋으신 분이 지인분 아니시죠? 네. 네. 기분 아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또 MBN 시청자분들이 따뜻하시고 이렇게 따뜻한 말도 많이 해주시는데 많이 참여하셔서 소통도 많이 하시고요. 또 종목들도 많이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께서 종목들 요즘 정말 핫한 SOFC 관련주까지 또 미중 갈등 수혜감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얘기해 주시면서 중간중간 60매매 변곡점 이런 기법도 얘기해 주셨고 루트 매매 기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기법인지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 루트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주식을 사시고 나서 과연 이 종목이 현재 주가 위치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이 부분을 선 하나로 쉽게 아실 수 있는 기법입니다. 네. 이 60 변곡점 매매 기법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 크게 좀 길게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오늘 루트 매매 기법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먼저 주가는 매일매일 밸류에이션이 변하죠. 매일 호재 악재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샀는데 내일 떨어지고 또 그 다음날 오르고
매일매일 변하는 게 주가입니다. 자, 그 안에서 차트가 과연 우리가 분석했을 때 여기가 저점인지 이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차트 최초로 단기 저점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고점 가격의 주요 저항대 라인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저항대 라인이 루트 매매 기법에서는 그라운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다음 전고점 가격 기준으로 상하 변곡점 매매 그리고 장투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해당 검은 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 그라운드라고 부릅니다. 그라운드 밑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 위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가져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차트를 저랑 좀 더 같이 공부하신다면은 해당 매매 기법을 통해서 빠르게 올라가는 급등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 설명드렸던 코리아나도 루트 매매 기법을 통해서 화장품이 지금 단기 고점이구나를 알고 클리어 수익이 챙겼던 것도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제가 매매를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매수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은 주봉상에서 이평선 20선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거나 상방에 있는 이평선 저항선을 종가상 모두 돌파 마감했을 때가 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자, 실제 예시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제 최초 저점이 확인되는데요. 이 저점 확인 이전에 과거에 고점을 찍었다가 최초의 저점을 확인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전에 고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응용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워할 수 있으시니까 추후에 저랑 같이 소통방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검은 선 기준으로 저항대를 그리다가 또 지지를 보기도 하다가 또 저항대를 보입니다. 주가는 매일매일 등락이 심한데 어느 순간 또 주가가 크게 폭등하는 구간이 또 나오기 마련인데 이 폭등 구간은 우리가 반드시 잡을 필요가 있겠죠. 자, 차트를 보시면 주봉상의 차트입니다. 본격적으로 폭등하는 시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주봉상에서 어느 순간 주가가 이평선 20선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봉상 이평선 20선 부분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지 이후에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일봉상에서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가 매수 타점이 되겠고요. 해당 이제 매매 기법은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으시니까 일봉상에서 해당 신호 확인하시면 매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 랠리를 가만히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 이해 안 되신다면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초의 저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당 종목도 처음 시장에 상장됐을 때는 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전에 저점을 이탈하고 최초 저점이 확인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그라운드를 선을 그어야겠죠. 그 선은 이전에 고점 부근이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어느 순간 주가의 폭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우리가 검은 선을 그었으면 또 여러분들 또 쉽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여기가 이제 검은 선 위로 저항 구간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는 또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고요. 또 그러다 어느 순간에 검은 선 기준으로 주가 등락이 반복이 되다가 폭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좀 더 자세히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봉상에서 그었던 검은 선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십니다. 이 검은 선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반복하다가 또 어느 순간 주봉상에서 종가가 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평선을 종가 돌파 마감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주봉 캔들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 종가 확인하시고 진입하신 거고요. 돌파 이후에 주가가 쭉 또 올라가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크게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매수하고 수익 낼 수 있는 빠른 시점을 캐치하느냐에 답이 있겠고요. 목표가는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같이 하시면서 시장을 보는 눈이 좀 더 길러진다면 충분히 목표가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점 대비 많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가능한데요. 조금 더 몇 개 보면서 이 뒤에 히든 종목 차차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는 데이터 솔루션 이런 차트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하죠. 세 번째 하시면 처음 하신 분들도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최초의 이제 고점 기록하는 순간이 이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고점 기록했다가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죠. 그러면 최초의 저점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전의 전고점 확인하시고 검은 선 그어주시면 검은 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등락을 보이다가 또 어느 순간 폭등하는 구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께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주봉상에서 검은 선, 일봉상에서 확인하셨죠? 지금은 주봉상에서 해당 가격 기준으로 주가가 위아래 등락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검은 선이 그라운드라는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 매물을 소화하려면 이렇게 반복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주가가 이렇게 주봉상에서 위에 있는 120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캔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주에는 한번 쉬어가는데 어느 경우 이렇게 쉬어가는지도 제가 더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점 잡아서 매매를 하셨다면 타점 대비 또 58% 상승이 나옵니다. 이런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에서 우리가 매수 시그널을 캐치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라운드란 선을 우리가 잡을 때 차트의 과거 역사를 모두 돌려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주가가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 그리고 모두 지쳐서 시장에서 떠나갈 때 그때 이렇게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법만 잘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좀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에이텍 모빌리티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은 또 마찬가지로 최초의 저점. 자, 이제 지겹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쉽네 하실 거죠? 자, 그라운드 이전 고점 줄 그으시고 최근에 또 폭등이 나오는데 이 폭등도 마찬가지로 주봉상에서 20선 지지 흐름 보여줄 때 형성이 됩니다. 지지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전에 고점을 돌파할 때 여러분들이 일봉상 돌파 캔들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점 이후에 주가도 거의 100% 이상 상승이 나왔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또 혼자 하실 땐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달이 필요하신데 숙달하는데 또 많이 바쁘시죠. 본업이 있으니까 또 여기도 신경 쓰기 힘드시고 그러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 오셔서 제가 하나하나 종목 찍어드리니까요. 오셔서 편하게 수익 내시면서 기법 자료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 뒤에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히든 종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서 바로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전문가님의 루트 매매 기법, 수익률을 50%에서 100% 이상까지 챙길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부터 또 급등주 종목까지 포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루트 매매 기법이 좀 더 아직 이해가 안 된다. 더 자세한 아까 말씀해주신 중간에 쉬어가는 또 타점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참여해 주시면은 빠르게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또 예시로 차트까지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기법인 것 같아요. 장투의 급등 종목까지 정말 솔깃한 매매 기법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 또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에는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히든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 시장, 이번 한 주 참 힘들었던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앞서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직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보석 같은 종목, 또 히든 종목으로 오늘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첫 번째 시간대에 말씀드린 히든 종목 다 아시죠? 아직 모르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역시 첫 번째 종목처럼 저점에서 적어도 300%, 4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6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해당 종목도 지금 한창 핫한 AI 관련주이고요. AI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에서 현재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전력설비나 구리, 아니면 신재생,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SOFC, 고체 산업 연료전지 이쪽입니다. 네. 대부분 인프라 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시간 때 제가 공개해드린 히든 종목은 인프라가 아니라 AI의 핵심 기술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첫 번째 종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연 인공지능 AI 테마들을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많이 궁금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남아있고 아직까지 우리 곁에 이 성큼 다가온 AI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 끝은 어느 시점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저점을 잡지 못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인공지능 테마가 네. 올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주 저점에서 한 기본 300%, 400%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과연 언젠간 꺾일 텐데 그 이전에 첫 번째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꼭 잡아가시 바라면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공략 준비해 나가시고 있고요. 당장 다음 주부터 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수익률이 저점이 1,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고점이 4,000원이었고요. 네. 이미 충분히 고점에서 떨어지는 하방 추세선을 매물 소화 끝났고 올라가게 된다면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쳤기 때문에 최소 목표 수익률 가격은 6,000원 이상을 보이고요. 저점 대비 약 상승률이 400%, 350% 정도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첫 번째 히든 종목을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네. 당장 다음 주부터 저점에서 잡아가시 바라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히든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첫 번째 히든 종목처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과거 긴 오랜 역사 동안 해당 기업이 상장된 이후로 고점의 추세를 딱 그어봤을 때 오늘의 이 돌파 흐름이 세 번째 돌파 흐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충분히 매물이 소화가 됐고 눌림 시에 우리가 모아가야 될 종목이 지금 보시는 두 번째 히든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왕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왕이 되는 종목의 기준을 첫 번째 시간 때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가 실적이고 두 번째가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은 반드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히든 종목도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수주를 이뤄냈는데 이 수주 잔액이 현재 무려 이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을 훨씬 상회하는 수주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받은 수주가 현재 시가총액만큼 해당하고요.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력설비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동안 올랐던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은 저점에서 이미 충분히 300, 400% 올랐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막 주요한 매물대를 뚫고 고기를 빼꼼 내민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 시에, 눌림 시에 반드시 매수하셔야 되는 인공지능, 저점에서 오르지 않은 두 번째 히든 종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전력설비 후속주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좀 뭐랄까요, 관심에서 일부러 제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오를 때 그렇게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눌림이 한번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장중에 20% 이상 오르거나 아니면 이전에 고점을 모두 돌파하는 강력한 상한가 캔들이 나왔을 때 모두의 시선이 집중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사자는 겁니다. 그 전에 사야, 싼 가격에 사야 나중에 오를 때 우리의 기대 수익률도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1분기만 해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났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올랐고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주가가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5년, 10년 이상 주가가 오르지 않고 큰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에는 올라갈 때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LNF라는 종목도 제가 5만 원에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거의 10년 가까이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박스권을 그렸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막 증설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양극재가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거겠죠. 자, 해당 기업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기술력,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시면 자, 추세 상방 돌파 후에 대시세 임박한 이 시점이 바로 여기 보시는 지금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소통방 오셔서 큰 수익
거둬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이어집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 코즈오브 투나잇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